안녕하십니까. 오프터 리뷰 중계 직후에 만납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전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치열했습니다. 기록지 보시면요. 어우, 야, 지저분. 치열했던 승부를 지금 기록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9대8 하나이글스의 한 점 차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떻게 본다기보다는 양 팀의 타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깜짝 놀라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삼성은 폰세 선수를 만나서 그 정도로 공격력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좀 대단한 공격력을 보여준 것 같고요. 폰세 선수의 그 시즌 때 보여줬던 그런 투구를 본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이글스 타자들은 한 2주 이상을 경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때보다 더 훨씬 더 가공할 만한 타격을 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닝 초반에 조금 고전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하나이글스가 초반부터 굉장히 적조로 타격을 했고 투나싱 이후에도 어떻게든지 삼진을 당하지 않으려고 맞추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서 양팀 타자들이 모두를 다 깜짝 놀라게 하는 경기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삼성이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역대 최고의 선발 투수 중에 한 명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 폰세 선수를 상대로 6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점. 이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삼성의 투수들이 그걸 막아냈어야 되는 경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삼성 투수들이 하나 공격, 그러니까 그동안 공백이 있는 하나 타자들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경기를 9대8로 내주고 말았는데요. 결국은 삼성 라이온즈의 어떤 투수 운영에 어떤 미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준 프로야구 4타전 때도 사실은 여행으로 그게 넘어간 거거든요. 디아즈 선수의 홈런이 있어서 사실은 불펜의 운영이 미스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서 막 박진만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 벤치에 미스다 막 이렇게까지 자책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와 뭐 비슷하게 지금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물론 시즌 때 불펜에 오늘 전체적인 기록을 보니까 불펜이 삼성의 선발진에 비해서 그 전체 10개 구단에서 6위가 그렇더라고요. 평균 자책점이. 그만큼 약한 건 알겠는데, 그럼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는 이제 삼성이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계속해서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여행으로 계속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비록 SSG가 경기를 준프로에서 떨어졌습니다만 확실하게 불펜의 필승조와 쫓아가는 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은 그게 없어요. 그냥 그때 그냥 땜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좀 잘 막으면 좀 길게 가다가 그래서 조금 넘어간다 싶으면 다시 올라와서 2기가 자초되면 이제 그때 또 필승조라고 생각되는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내보내고 이게 너무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만약 그게 실패가 되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선수들도 뭔가 뒤가 찝찝해서 자신감을 같이 잃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수가 필승조고 어떤 선수가 추격조고 어떤 선수가 쫓아가는 조고 이게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런 투수 운영을 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좀 아쉽네요. 예. 6회가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좀 투수를 쏟아 부은 그 이닝이었는데 여기서 조금 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네네. 이때 이제 양창섭 선수로 시작해서 배찬승, 이호성 선수 그러니까 총 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도 좀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좀 이르게 좀 투입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이르게 투입을 했다는 게 누구를 이르게 투입을 했다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호성 네. 선수 그러니까 뭐 배찬승 선수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판단하는 거는 정호영 캐스터는 이호성 선수를 이르게 투입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호성 선수가 6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한 점을 이기고 있었으니까 이호성 선수를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결단을 못한 거죠. 이닝이 그러니까 기회 많이 남아 있으니까 6회면 7, 8, 9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금 가기 전까지.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해요. 양창선 선수 삼성에 입단을 해서 포스트 시즌 첫 출전입니다. 그런데 그 1, 3루에 나와서
어떻게든 잘 맞은 타구가 야수 정면에 가서 더블플레이로 이닝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짧은 거 상대 타자들이 양찬선 선수의 궁에 눌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적은 타자들을 만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도 길게 가다가 또 이기가 닥치니까 다시 좋은 투수들 내부 배창 선수 내부가 서로 같이 힘들어지잖아요. 위기 상황에서 나오고 막 하니까 배창순도 그렇고 이현성 선수도 그렇고 근데 이현성 선수 결국은 투아웃 이후에 최은성 선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실점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최일원 투수 코치와 박진만 감독이 경기를 운영해 가는데 투수 교체만큼은 최일원 투수 코치가 중간에 올라온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그걸 순서를 어떤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스케줄을 만들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냥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화면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게 광고 나갈 때나 보면 최일원 투수 코치가 박지만 감독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불편하고만 통화를 하고 그냥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최일원 코치가 전적으로 지금 다 투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뭔가 아기가 좀 잘 맞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이호성을 썼으면 6회 처음부터 빨리 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찬 두기 무너지면 그때 다시 그거를 막으려고 대처를 하고 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선수들만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선수들이 그러니까 투수 교체를 할 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결과가 좋을 때 빨리 빼줘라. 그래야 그렇지. 다음 경기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삼성은 계속 가서 제대로 맞지 못하고 내려가고 또 올라온 선수는 위기의 상황에서 올라오니까 긴장하게 되고 그걸 맞지 못하면 자신감 잃게 되고 이게 반복 악순환이잖아요.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점은 거기서 일단 배찬승 선수가 6회에 나와서 배찬승 선수가 투구하기에는 이게 너무 이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결국엔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한화가 공략을 잘했죠. 한화가 공략을 잘해서 특히 2회 대량 득점 이닝 때도 물론 리베라토 선수의 좀 아쉬운 선택? 선구거리가 좀 너무 길었을까요? 그래서 좀 부담감을 느꼈던 걸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기습번트 형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또 눈앞에 가까운 주자를 잡겠다라는 생각에 토스를 했는데 강민호 선수가 또 차기한테 던지지 않을 줄 알고 멀리 홈에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실점을 하게 되면서 그 점수가 실점을 하지 않고 쭉 갔다고 한다면 삼성이 조금 더 긴 이닝을 끌고 갈 수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바로 실점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바로 역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 이글스가 삼성이 어떤 불펜 운영을 하든지 말이야 그거는 차치하고 나서도 하나 이글스의 타자들이 결국 이 공백 기간을 딛고 또 페넌트를 했을 때 보여줬던 타격보다도 훨씬 더 잘한 타격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9점씩 내면서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공격에 있어서는 삼성이 앞선다. 아무래도 또 한화는 좀 투수력과 방패 팀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완전히 충전된 하나 이글스의 타선이 그것도 이제 1군 보호를 거의 2주 동안 정확히 2주 동안 보지 못하다가 그것도 외국인 투수부터 시작해서 또 필승조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삼성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 득점에 성공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그렇죠. 지닐 수 있겠습니다. 여시안 선수가 그때 투아웃에서 2루타를 만들어냈는데요.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러시안 선수가 거기서 장타를 만들어내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감, 우려는 완전히 씻어지게 된 거죠. 1회 말씀하시는 거죠. 1회 러시안 선수가 첫 타석에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아올랐던 거죠. 근데 또 삼성의 투수진들이 문동주 선수처럼 160km, 막 155km 이런 투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분위기가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부터는 타석에서 위축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공격을 펼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삼성의 그 끈기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또 이재현 선수의 홈런부터 시작해서 9회 한 점 차까지 또 따라붙는 그런 응집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김서현 선수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중심가 5번부터 이재현 선수부터 상대를 해서 석점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벤치에서는
시즌 말미에 좋지 않아서 이 이닝만 좀 잘 마무리를 하면 자신감을 아직 어리니까요. 자신감을 찾고 더 좋은 투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첫 타자부터 홈런을 맞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정원 게스트가 이야기한 대로 좀 걱정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하나 배치가. 그래서 과연 저도 이제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오늘 투구를 계기로 해서 김선희 선수가 좀 자신감을 찾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제가 그냥 느낌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운드 위에서 이제 투구를 하는데 김선희 선수가 강한 볼을 던지려다 보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듬과 밸런스로 투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자꾸 맞으니까 좀 더 강하게 투구를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볼의 힘은 홈플레이트 근처에 더 풀려버립니다. 힘이 떨어져 버리게 돼 있거든요. 쭉쭉 볼 끝에서 힘있게 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신감까지 이제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오늘 하나가 경기를 이겼지만 기쁨 뒤에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또 불안감이 조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김서현 선수가 또 좀 잘한다 할 때 더 잘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20대 초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스텝에서는 석점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 그 경기가 되기를 바랬을 거예요. 또 1차전이고 앞으로 2, 3, 4차전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코리안 시리즈도 해야 되니까 그랬을 텐데 첫 번째 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김선희 선수가 그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팀 내부도 그렇고 보는 팬분들도 그렇고 다 조금 불안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삼성은 그렇게 김선희 선수가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선희 선수를 중간에 내려보려 보내는 결과를 만들어서 자신감은 더 가질 것 같아요. 문동주 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2이닝 투구를 했는데 삼성에 강했다는 것은 기록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고 또 삼성 선수들도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이 불펜에서 보여준 문동주 선수의 파괴력은 정말 대단했죠. 예.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이 습관적으로 몸을 푸는 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불펜에 올라와서 그렇게 투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산은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또 챔피언 시리즈부터 7차전이기 때문에 선발 투수들이 중간에 막 들어와서 투구를 하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것이 아니어서 불펜으로 나오는 것이 선발 투수들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동주 선수는 불펜에 나와서도 물론 상대에게 자신감이 있어서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빠른 볼을 여과 없이 그냥 보여주는 모습이 이 젊은 선수가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몸을 그래도 사이는 게 선발 그렇죠. 투수들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데, 오늘 뭐 161kg 네. 찍히는 건 162kg까지 찍혔으니까 161.7이니까 역대 KBO 리그 최고 구속으로 오늘 또 문동주 선수가 자신감과 함께 대단한 투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참 빛나는 2이닝 그리고 이 하나생명 볼파크 전체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능력까지 만약에 문동주 이렇게 선수가. 되면 김선희 선수가 계속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문동주 선수를 마무리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김선희 선수가 좀 부진해서 벗어나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도 선발진이 좋아도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동주 선수가 선발로 4차전에 어느 정도로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불펜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박상원과 한승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사실 어제 양 팀의 사령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방송 인터뷰까지 나눴는데 거기서 이제 좀 확실하게 느꼈던 부분은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좀 시리즈를 짧게 끝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컸고 삼성 라이온즈는 시리즈를 어떻게든 좀 길게 끌고 가서 이 경기를 승리를 하겠다. 아니에요. 예. 삼성 라이온즈도 그냥 상대방을 빨리 끝내고 물론 싶고, 그렇겠죠. 삼성 그렇겠죠. 라이온즈도 그렇겠죠. 하나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7차전을 해야 되는 코리안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다들 양 팀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박진만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제 네. 그 4차전, 5차전 이야기를 유독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리즈 길게 보고 계시냐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우리는 좀 길게 가야지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박진만 감독이 오늘 네. 방송에 나가진 않았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어쨌든 삼성으로서는 어제 경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태인과 허라드 선수가 조금 더 여유 있는 그 휴식을 취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원태인 선수가 와일드카드 1차전, 와일드카드 2차전, 그다음에 준프레이오프 3차전인가요? 네. 3차전에 나와서 다 비 때문에 중간에 좀 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깨에 묵직함이 있어서 결국은 저는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충분히 내일도 나올 수 있는 날짜거든요. 그래서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4차전에 그러니까 묵직해서 내일 최원태, 모레 그러니까 3차전에 후라도, 4차전에 원태인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충분히 휴식을 더 주고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가 원태인 선수를 2차전에 쓰지 못한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 후라도와 원태인 선수는 휴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날짜는 됐죠. 그래서 박진만 감독이 3차전, 4차전까지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최원태 선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황은 또 완전히 돌변하겠죠. 지금 삼성은 승리 공식이 결국에는 선발이 적정 이닝 최소한 6회 이상을 끌어줘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불펜 소화분이 좀 적게 남아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부분이. 그러니까 그 삼성은 물론 삼성뿐만 아니라 하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펀체 선수가 그렇게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길 이닝을 끌고 갔었잖아요. 오히려 실점을 좀 더 하지 않았다 가라비토 선수는 오히려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는데 그렇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이다. 준 플레이오프 때 한번 봤잖아요. SSG가 그렇게 선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5이닝을 다 태우지 못해. 김광현수도 빼놓고 못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펜을 연속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그 강한 불펜이 힘이 빨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뭐 하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삼성은 특히나 불펜의 힘이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선발을 길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야 좀 더 강한 투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최일영 코치가 불펜 그 투수 운영을 다 한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좀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필승조고 어디가 추격조고 어디가 그 미들조고 그러니까 또 따라가는 그러니까 추격을 해가서 조금 한두 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을 좀 정해서 갈 필요가 있는데 삼성은 지금 그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땜 방식으로 기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아쉬운 점인 거죠. 그런 점을 보면은 오늘 문동주 선수가 책임진 2이닝이 폰세 6이닝에 이어서 나온 문동주 선수가 책임진 이 2이닝의 가치가 추후로 보면은 얼마나 큰 왜냐면 박상원 선수나 또 그 한승혁 선수나 전력 피칭에 2이닝을 아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동주 선수가 네. 예, 정말 큰 2이닝 추후에 보면 그럼요. 예, 그런 2이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펜 투수 필승조들 편안트에 했을 때 필승조를 했던 박상원과 한승혁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오늘 네. 경기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좌타자들이 나오니까 김범수 선수를 올려서 결국은 추가 실점을 하지 않고 동점이 됐다고 한다면요 경기 흐름상 이건 완전 삼성 페이스거든요. 삼성 분위기로 가는 건데 결국은 김성윤 선수에서 이닝이 끝나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불펜도 아끼고 승리도 챙기고 뭐 일석이조가 돼버린 거죠. 네. 정말 궁금했던 점은 어제 그 역시 김경문 감독과 인터뷰 때 정우주 선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상황에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우주 선수가 문동주 선수와 함께 몸을 풀었거든요. 네. 과연 만약에 이제 이 점수차가 줄었을 때 정우주 선수가 어떤 상황에서 나올까가 정말 궁금했는데 네. 혹시나 지난 시즌에 그 김무신 선수의 역할이라든지 그러니까 강타자 한 명만 잡으러 나오는 그런 역할을 정우주 선수에게 다양하게 맡기는 생각을 건가? 하고 그럴 예. 수 있겠죠. 근데 문동주 선수를 팽팽한 경기 때나 이기고 있을 때 낸다는 것은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이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양상문 감독은 저한테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대로 나온 것이고 정우주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선발 투수가 좀 일찍 무너졌다든지 또 정원 캐스터 금방 이야기했듯이 뭐 한두 차례 상대를 할 때 이럴 때 기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혹시나 뭐 디아즈 상대 표적 등판에 나가나 뭐 이런 네. 생각도 잠깐 좀 했었는데 네. 오늘은 그런 장면이 그러나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하나 이글스의 불펜 사정으로 봤을 때요.
좌투수가 지금 2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항준서 선수까지 하면 3명입니다. 그런데 항준서 선수는 선발을 주로 하고 불펜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동욱 선수와 김범 선수가 있어서 무리해서 정우주 선수를 그 디아즈 선수만 상대하러 내보낸다? 그건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동욱 선수나 김범수 선수를 갖다 붙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단 이제 정우주 선수가 한두 타자 상대를 하지 않고 2이닝, 3이닝을 간다고 한다면 그때는 놔두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디아즈 선수가 나올 때 바로 좌투수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선발. 정우주 투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저는 예, 관심 많습니다. 예. 저랑 이름이 두 글자가 비슷해서 그런지. 근데 하여튼 오늘 하나 이글스의 타선은 제가 걱정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딛고 일어서 버렸어요. 네. 저는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2주 넘게 기다리고 또 긴장되는 경기고 하다 보면 타격이 또 가라비토 선수가 비록 오늘 뭐 난타를 당하고 일찍 물러났습니다만 볼을 그렇게 쉽게 때릴 수 있는 투수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볼이 빨라서. 그런데 그 투수를 상대로 너무 빠르게 적응을 하고 너무 빠르게 좋은 공격력을 보여준 부분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타격을 하려고는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페넌트를 했을 때 하나 이글스가 보여준 전체적인 타격 페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예. 타격을 결과를 낸 부분이 수치가 있고 그런데 오늘 너무 좋은 타격을 했어요. 이제 내일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공식 인터뷰를 듣지 못했는데 오늘 저희가 중계석 올라오기 전까지의 정보만 확인을 하자면 와이스 선수와 최현태 선수가 내일 선발입니다. 예, 네. 저희 PD가 맞다고 하네요. 예, 내일 경기 어떤 경기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최우태 선수 우선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준 프로야구 3차전에 보여줬던 그런 투구를 1차전에 1차전이요. 준 프로야구 1차전에 보여줬던 그런 투구를 한다고 한다면 팽팽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경기를 보셨습니다만 이거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폰세 선수가 이렇게 그렇죠. 상대에게 이렇게 난타를 당하려고 하면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또 그렇듯이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최우태 선수가 페넌트 때 보여줬던 것과 준프로야구 때 보여줬던 것을 같이 섞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조금 약간 기복이 있는 투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태 선수는 내일 경기 당일날 어떤 컨디션으로 어떻게 자신감을 갖고 투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와이스 선수는 페넌트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경기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폰세 선수에게는 사실은 한 번 만났습니다만 철저하게 6이닝 무득점을 했단 말이에요. 삼성 라이온즈가 폰세 선수. 그런데 와이스 선수에게는 조금 더 강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측할 수 없는 2차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네요. 와이스 선수가 올 시즌 삼성 상대로 5번 나왔는데 그 중에서 패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3패를 삼성에게만 당했고 와이스가 시즌이 5패인가요? 5패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5패 중에 3패를 절반 이상을 삼성에게 패했거든요. 하나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페넌트 레스는 페넌트 레스고 버스트 시즌은 버스트 시즌입니다. 오늘 폰세 선수 그렇죠.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와이스 선수의 그 투구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삼성도 내일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삼성 팬들도 희망을 가지면서 삼성 선수들 같은 경우는 와이스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코칭 스태프, 벤치 역시 마찬가지.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경기 안 했잖아요. 폰세 선수가 나온다니까 다 걱정했거든요. 삼성 삼성 코치부터 시작해서 선수들 제 볼을 어떻게 치죠? 그렇죠. 다 이런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오늘 1회, 2회 158, 막 157 이럴 때도 그걸 누가 그걸 쳐요?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쳐요? 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해냈어요. 삼성 타자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타격은 또 믿을 게 못 돼가지고 오락내리락 하니까 그날 컨디션, 그날 투수에 따라서 막 그래서 오늘 경기를 놓고 예상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어요. 예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 자,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첫 번째 질문. 한화의 문현빈과 노시환 선수가 이제 가을 야구를 처음 경험하는데 한화의 문현빈, 노시환 선수 가을 야구 첫 경험. 그냥 시즌처럼 긴장 없이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문현빈과 그러니까 노시환 아까도 선수의 말씀드렸듯이 노시환 선수가 첫 타석에서 그렇게 약간 이게 배트가 부러지고 막 그러면서 2루타를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기폭제가 돼서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바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송하면서도. 근데 노시환 선수와 문현빈 선수 그 슬라이드를 받아서 담장을 맞추는 몬스터볼 담장을 맞추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포스트 시즌을 할 때 첫 경기를 어떻게 팀 전체가 잘 풀어가느냐, 또 타자들은 첫 타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선수는 그런 건 아랑곳지 않고 첫 타석 문현민 선수는 2루 땅볼을 때렸습니다.만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때 안타를 때려내면서 결국 그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문현빈 선수와는 대화를 선수 모두 뭐 가을 야구에 이미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또 어떤 질문 있습니까? 오늘 폰세 선수의 뭐 이렇게 출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네. 뭐 단점을 하나 오늘 좀 보완해야 될 걸 꼭 저는 없다고 봐요. 폰세 선수가 오늘 폰세 단점, 제가 보완점. 볼 때는 뭐 구위 자체도 그렇고 변화구의 다양성 단 삼성 타자들이 폰세 선수를 너무 대응을 잘했다라는 것이 결론이지 폰세 선수가 구위가 떨어지고 제구가 안 되고 이런 거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단 그냥 공격적으로 투구를 하는 이 폰세 선수에게 삼성 타자들이 대응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전에 그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다시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 네, 몇 패가 되고 이런 것도 다시 폰세 선수를 뭐 5차전에 만나든 여기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피치 타입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야 상대 타자들하고 상대를 해서 폰세 선수가 그 좋은 구위를 잘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처럼 똑같은 피치 타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 타자들, 삼성 타자들 연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체인지업은 많이 안 구사했어요. 오늘 킥 체인지업을 많이 구사하지 않고 컷페이스트하고 슬라이더를 많이 커터랑 구사한 것 특히 같아요. 좌타자 상대로 네. 커터 구사가 오히려 킥 체인지업보다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경기 폰세 선수의 가장 뭔가 좀 감동적이었던 포인트는 투구 마치고 나서 내려와서 코치 one more 뭐 이래 어떻게 말했는지 저도 모릅니다만 한 번 더 던지겠다, 한 more. 이닝 더 던지겠다 했어요. one more inning 뭐 이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아마 그런 마음가짐에 하늘이 감동해서 승리 투수의 요건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one more 예, 이 그런 그 불굴의 정신도 매우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폰세 선수 150, 8kg, 4kg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네. 문동주 선수 160kg, 158kg, 김범수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파울이 빠르잖아요, 자투수. 예. 김서현 선수 오늘 뭐 결과가 나빴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하나이글스의 불펜 투수, 선발 투수들은 볼이 빨라가지고 그런 안정감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빠른 볼에도 삼성 타자들은 대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도 대처를 참 잘 했던 수준급의 게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오늘 또 치열했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폰세와 구자욱 선수의 폰세 선수와 구자욱 선수의 오셨는지. 그 대결을 좀 어떻게 그러니까 좀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투수 아니 뭐 말 잘 드릴 거 많은 것도 없어요. 그냥 폰세 선수는 빠른 주자가 일루에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투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투수 코치들이 저도 이제 누상에 나가서 투구 템포를 좀 빠르게 하고 좀 길게 가져가고 그러면 일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폰세 선수는 그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루 주자도 그렇게 해서 타이밍을 스타트를 그렇죠. 쉽게 하지 못하도록 타이밍을 뺏고 있었고 타자에게도 리듬을 뺏기지 않게 해서 그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김성윤 선수가 빠르게 초구를 쳐서 이루수를 빠져나가는 안타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템포를 거기서 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템포 조절이 좀 길다 보니까 타자로서는 또 내 리듬이 있잖아요. 보통 이 정도 타이밍에 투구를 하는데 더 길게 가버리니까 구자욱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피치컴을 사용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빠른 경기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폰세 선수도 본인이 거기서 자기 시간 내에 인터벌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결국은 너무 길게 가면 타자로서는 리듬을 뺏기니까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큰 틀에서 원활한 경기 진행을 한다고 나온다면 이 심판이 오죽하면 좀 빨리 해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심판도 거기서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간 안에 투구를 투구를 안 했지만 시간이 넘어서서 투구를 하지 않았지만 길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좀 길다 그러면 언제든지 심판이 좀 더 빨리 해달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투수도 자기 권한이니까 나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봤을 때 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벌을 길게 가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또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폰 선수가 구자욱 선수 빼놓고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빨리 하고 조금 늦추고 이랬는데 너무 길게 늦추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오늘 경기에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예. 저희가 지금 상품이 없긴 한데 어. 하나에서 제공을 받았던 맞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라이브가 이제 편집이 돼서 영상으로 올라가고 예. 댓글을 이제 하나 팬들 댓글을 달아주시면 예. 추첨해서 한 분에게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이글스의 그 회장님이 쏜 담요 있잖아요. 그 담요를 받았습니다. 하나를 받아서요. 저희가 여러분께 쏠 건데요. 여러분께 경품으로 제공을 할 건데 라이브가 끝나고 그 동영상으로 올라올 때 위트 센스 재미 넘치는 댓글을 달아주신 한 분을 추첨해서 여러분께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 영상 끝나고 올라와서 그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보는 분들은 끝까지 보셔야지 이 찬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오프 더 리뷰도 방금 끄신 분들은 찬스가 안 갑니다.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끝나고 나서 올라오면 영상이 올라오면 저희가 그 댓글을 보고 확인하고 여러분께 추첨해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프 더 리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역시 오프 더 TV에서 프리뷰 생중계 리뷰까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전정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